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공산주의는 실패한 사상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가볍게 봤죠. 이데올로기로 억압 내지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착각한 겁니다. 자본주의는 어떨까요? 인간의 욕망을 인정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남용될 거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둘 다 실패한 사상일 뿐입니다. 제주 4.3은 공산주의 자체가 아닌 공산주의를 핑계삼아 욕망을 휘두른 사람들의 만행입니다. 오랜 세월 은폐된 기억들이기도 하고요. 어제에 이어 제주에서 벌어졌던 참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명섭 작가 모시고 제주 4.3 학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국가에 관한 이야기, 이데올로기, 왜 반성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결론이 아마 투표를 잘하자였죠. 네, 결론은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공식 사과를 처음 했듯이 네. 제대로 된 정권이 들어서야 이것도 다 밝힐 수 있다는 거. 그러려면 투표를 잘해야 된다로 끝을 냈습니다. 오늘은 사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여기 네. 그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6꼭지로 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시간 순서대로 돼 있어서 첫 번째 제목이 이제 9살 치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4.3 사건의 시작이 되는 걸 보통 관덕정 사건을 예, 부르거든요. 이게 그 관덕정 앞에서 이제 그 제주도민들이 시위를 하는데 이 김하경찰이 어린아이를 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격분한 군중들이 이제 돌을 던지면서 항의를 하니까 이게 이제 총격으로 이어지는 게 발포를 해버렸죠. 네, 이게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이 뒤에 이제 뭐 맹종의 비밀이라든지 죽성할망 같이는 이제 그 사건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뭐 육지에서 경찰이라든지 군대가 충원되고 이들이 이제 그 마을을 습격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 와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 편이 이제 덕구대장 얘기가 나요. 이덕구 얘기가 나오네요. 네, 이덕구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순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요 것만 좀 읽으면 이제 4.3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좀 파악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뒤에 부분은 이제 그 이 해당 창작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같이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신혜랑 작가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앞에 소설을 읽기가 좀 싫으면 뒤에 부분만 읽어도 이제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파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읽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4.3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에서 4.3 문학상을 이제 개최를 하고 있어서 관련 4.3 평화문학상 하고 네, 있죠. 예. 이제 계속 이제 작품들을 뽑고 있고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작품들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 4.3은 왜처럼 청소년서부터 다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네, 사실은 역사 교육은 그 조기 교육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체조나 운동 어릴 때 해야 되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교육도 가급적 어린 시절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그 이게 본인들의 생각이나 가치가 이 역사 속에 투영이 되기 때문에 왜곡되거나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역사적 사실을 알기 전에 잘못 들었던 것들. 네.
그걸 섞어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안 좋은 거는 네. 그걸 위해서 역사를 이렇게 휘저어버리거나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어린 시절부터 이제 역사를 이제 접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그 뭐랄까요? 1차 사료를 좀 전 세대가 볼 수 있게 네. 가공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요즘 예. 계속 보고 있는 게 조선왕조실록을 예.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가서 원본이랑 구격본을 같이 보고 예, 있고요. 예. 뭐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건 뭐 추한극 급안이라고 의금부에서 다뤘던 이제 중요한 사건들, 예, 이런 거에 대한 신문 기록들이 있어요. 예. 책이 전체가 90권이거든요. 그래서 3권 읽었습니다. 이제 힘들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건 제가 해야 될 몫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책도 그런 원전에 가까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작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이런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현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자꾸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하신 대로 입문서 내지는 안내서로 봐도 안내서가 더 예. 네 그렇게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마 작가님들도 그런 의미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 요 사건, 요 사람들 이야기 그런 건 이제 뒤에 보시면 이 참고 자료들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문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더 깊게 들어가실 분들은 여기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맞다. 예. 저는 항상 책을 볼 때 예. 제일 뒤에 이게 좀 재미있는 책이다 싶으면 뒤에 참고자를 봅니다. 참고자를 보면 이제 논문이라든지 다른 책들이 나와 있는데 뭐 웬만한 논문들은 그 국회 전자도서관에 들어가면 PDF 파일로 그냥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책 같은 경우는 뭐 도서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도서관에서 좀 빌려보면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제 그 길이 열리는 셈이죠. 네. 그래서 더 깊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아이와 같이 아이들한테 이런 걸 뭐 보여주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부모들 계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또 게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기타 또 요즘은 TV에서 담배 피면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왜 그런지는 알겠습니다. 애들한테 담배 피는 걸 보이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담배를 피우는 걸 안 보여주는 게 아니고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그렇죠. 계기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뭐 담배가 아무리 몸에 나쁘다 그래도 내가 사회에 크게 치여서 지내면 사실 담배나 술밖에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 저는 그게 더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를 그렇게 어둡고 질식하게 만들어 놓고 그 질식을 피하기 위해서 담배 하나 피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진짜 국가의 엄청난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청소년한테 뭐 안 좋은 거 술이나 담배 이런 거 안 좋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막는다 그래도 막을 수 있는 세상은 이미 아니고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 정명섭 작가가 말씀하신 대로 이 이야기들 이런 걸 뭐 아이들한테 청소년한테 이거는 전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길은 일단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조기교육, 역사의 조기교육 이런 식으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어떤 선입견, 편견들이 생기기 전에 제대로 된 사실들을 알리고 또 아울러서 엄마 아빠도 같이 이런 걸 보는 거는 저는 그게 진짜 멋진 집이라고 생각이 돼요. 최고의 가정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꼭 이제 책을 한 부분 소개시켜야겠던 부분이 이제 106페이지에 106쪽에 무동이는 왜 굴 속에 숨었나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앞부분은 이제 무동이라는 주인공이 왜 이제 동굴에 숨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 큰 널괴 이게 제주도 는 좀 이게 발음이 어려워서 큰 널괴에 왜 숨어 살고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굴 안에 보면 혹시 이제
쳐들어올까봐 동굴 안에 성벽처럼 쌓고, 그다음에 쌓고. 안에 이제 사람들이 지냈던 유물도 있고, 그다음 실제로 이 큰 넓게에 이제 경찰이랑 토벌대가 쳐들어오니까 이 동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불을 피워서 이제 연기를 밖으로 내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안으로, 이제 토벌대가 안으로 못 들어오고, 이제 총 쏘고 수류탄 몇 개 던지고 돌아가면서 살아남았, 이제 뭐, 여기서도 사망자가 나왔지만, 이제 어쨌든 생존자들이 조금 있었던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사실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지슬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4.3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 저 개인적으로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이 밝혀져야 되겠죠? 더 많이. 그죠? 부족하죠. 왜냐하면 뭐 이런 문제가 되면 사실은 온갖 이유로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대표적 4.3 같은 경우도 희생자 중에 빨갱이가 들어있는데 이 사람들까지 왜 추모해야 되느냐. 4.3의 시작은 명백히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 시작이었다. 뭐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인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사람이 사람을 개처럼 이렇게 죽여도 되나요? 해결책으로서는 추천하고 싶을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짐승을 도축하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단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내 아버지를 죽인 것도 아니고 내 아내를 강간한 것도 아닌데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그렇게 죽여도 되나요? 그럴 권리가 있나요? 뭐 당연히 그런 없는 거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거듭 얘기하지만 정식 절차를 거쳐야 된다. 힘들면 그렇죠. 약식이라도.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처음에 생겼을 때 얼마나 많은 탄압이랑 학살 같은 일이 반복됐지만 어쨌든 한때는 지구의 절반이 공산주의자로 채워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을 죽이는 건 최종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신념은 이런 죽음을 항상 뛰어넘기 때문이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의 탄압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거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제주 4.3 같은 경우는 학살이 광범해진 이유는 사실은 간단해요. 처음에 문제가 커지면서 미군정이랑 이제 경찰에서 이제 소개령을 내립니다. 소개령을 내리죠. 이제 해안에서 5km 이상 안으로 들어가면은 폭도로 처벌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안가로 피난을 옵니다. 이 피난 온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여요. 관련자들이라고.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정식으로 뭐 재판을 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죠.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네 가족 아니면 누구 이상한 사람 한 명 데려와서 저 사람인 것 같아요. 해서 그렇게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이 도로 한라산 쪽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쪽으로 죽으니까. 내려가 죽으니까 오면은 그래 폭도들이지. 그러고 이제 해안을 이제 봉쇄해 놓고 차근차근 토벌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죽이고 저쪽으로 가도 죽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공무원서부터 사실은 이런 때 가장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나 교직원도 희생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게 이 시기에 사실은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희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폴란드 같은 경우가 독일의 침략을 받고 예비역이 동원되면서 이제 뭐 교수나 이런 대학 졸업자들이 장교로 소집이 됐거든요. 그리고 포로가 되면서 소련을 끌려갔는데 소련에서 약 몇만 명에 달하는 이 폴란드 장교들을 카틴숲이라는 데서 처형을 해버립니다. 단순히 학살시킨 게 아니고 국가를 끌고 나갈 지도층을 고의로 살해해버린 거죠. 몇만 명 단위로. 덕분에 폴란드는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 동안 남녀 성비서부터 이런 지식인들의 소멸로 인한 이제 고통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렇겠죠.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살해되거나 실종되면서 제주도의 독자성, 발전 가능성이 이제 싹 뿌리가 뽑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굉장히 육지 사람들을 겁내거나 싫어하는 이유들. 최근에 제주도가 문제가 되는 게
중국 사람들이 와서 예. 땅을 마구잡이로 사간다. 그렇죠. 이런 거에 예.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현지 분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 좀 친해지고 나서 예. 우리가 보기에는 중국 사람이나 육지 것들이 육지 것 다 똑같다고. 네, 다 똑같다고. 그럼 뭐 제주도 상당수가 서울 사람 땅이었을 때는 괜찮고 중국 사람 땅이었을 때 문제가 되나? 라는 식의 오히려 반문 비슷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네,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죠. 예. 네, 역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예. 천하의 연산군도 사람 그냥 그 자기 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박치기 하고 예. 이렇게 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는데 연산군조차도 내가 두려운 건 딱 하나 역사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또 식구들끼리 이렇게 말하자면 밥상머리에서도 전해지는 얘기들이 있고 안 바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네.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넘긴 거 아닌가? 골든타임으로 훨씬 훌쩍 넘겨버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이런 책이 사실은 지금에서야 나왔다는 점은 어찌 보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네. 이게 이제 어떤 결과가 됐냐는 이후에 결론이 나오겠죠. 청소년까지를 대상에 넣은 책으로는 처음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놀랍네요. 저는 사실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혜랑 작가가 제 패친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제 4.3에 관한 책을 쓴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명의 작가와 사파가들이 들어가서 참여해서 이제 청소년이랑 더 이제 아래 연령대를 위한 책을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만큼 저조차도 4.3이라는 거를 어떻게 4.3 학사를 어떻게 보는지 알게 된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청소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책으로는 처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놀랍네요. 어쩌면 이게 동화나 이런 것으로라도 계속 나왔어야 되는데 하긴 동화를 만들면 잔혹 동화가 돼버리네.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잔혹한데 동화만 깨끗하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가 되겠지만 알려야 될 것 같고 치료까지는 못하더라도 제대로 규명해서 사실관계는 분명히 밝혀놓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과정에 관해서 태클들을 굉장히 많이 걸고 있습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빨갱이들을 왜 추모하느냐. 무장대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장대원인지 민간희생자인지 구분하는 건 일단 희생자로 지정해놓고 거기서 심사하면 됩니다. 그럼요. 예,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서 논의 자체가 나오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빨갱이더라도 재판에 회부를 해서 징역 몇 년을 하든 그러면 되는 거지 다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뭐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서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가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예, 그런데 제주도는 그 당시에는 완전 호방이었고 그럴 필요는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당시가 이제 48년 그러니까 이제 뭐 단독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단독 선거 상황이라 이 분위기 조성, 공포 분위기 조성이죠. 공포 분위기 남북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한 이래서 우리는 쟤네랑 따로 가야 된다.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육지의 어느 지역이라 그러면 파급 효과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못했을 텐데 사실 제주도는 뭐 지금이 아니고 70년 전이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완전 격리된 지역이라고 봐야죠. 뭐 통신도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70년대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뭐 팔도 유람 같은 이런 영화를 봤는데 그때 제주도의 발전상 중에 하나가 제주도랑 육지랑 전화가 연결이 된 거예요. 무선 전화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 전에는 이렇게 통신 수단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신문만 막아버리면 사실은 육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본보기를 보인 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제는 민중이 정권한테 본보기를 보일 때가 됐네요. 요즘 낙타한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낙타를 앞세우고 효자동으로 갈까요? 그러면? 근데 서울대공원에 있는 낙타들은 한국 태생이라. 몽골에서 태어났다고. 네. 그 태생이 달라서 별 효과가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낙타를 앞세우고 효자동으로 진군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사람이 못하는 일 낙타라도 시켜야지 뭐. 우린 낙타만 또 못해요. 네, 그렇죠. 네.
우리는 낙타만 또 못해 정말 이러고도 참고 사는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 낙타만 또 이게 뭐 본질이 아니니까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 나라에서 계속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부자가 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부자가 될 사람 따로 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실 대다수의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분들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자 가로 열고 나만 이런 네. 거예요. 니네 말고. 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못 들어서 그런 거죠. 근데 꼭 그것까지 새겨 들어야지. 그걸 못 새겨 들으면 다 같이 부자 되는 줄 아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 되지 않습니다. 4.3 같은 사건들이 네. 우리 안에 내포돼 있을 수밖에 반드시 또 없는.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대를 아울러서 청소년까지 포함을 해서 엄마 아빠와 같이 볼 수 있는 책 이런 걸 정치적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책도 아니고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7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생생한 역사책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들은 이런 걸 읽으면 어떤 말을 하는지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걸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책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정현섭 작가가 따로 좀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한 3분 정도 시간을 제가 더 드리려고 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네. 예. 뭐 이렇게 잠깐 적어왔는데요. 자음과 모음이란 출판사를 둘러싼 최근에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제 입장과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잠깐 이제 시간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적어왔으니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난 3월 자음과 모음 출판사는 지시 불이행과 업무 미흡을 이유로 편집부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거절하자 파주의 물류창고로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측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명백한 보복성 발령이었고 이후 해당 직원은 부당 전벌을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노동부에서 다뤄졌고 지난달 노동부에서는 해당 직원을 원래 자리로 복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60명의 작가들이 출판사에 항의를 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작가가 편집자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은 유례가 없었던 일로 그만큼 사건의 파장이 컸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음과 모음에서는 해당 직원과 퇴사한 다른 직원 그리고 노조 간부를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에서는 자음과 모음 출판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 고마움과 함께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전업작가 초창기 시절을 견디게 해줬고 장르소설가로서 위치를 굳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판계가 위기에 처한 이때 자음과 모음 같은 중견 출판사가 휘청거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아울러 작가로서 출판사 내부 문제에 관여한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4.3을 다룬 책을 소개해드렸고 우리 안의 4.3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자그마한 불합리에 대한 외면이 결국은 큰 빅을 가져온 것처럼 이번 일도 비단 출판사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불황에 시달린 출판계는 직원들의 과중한 노동과 적은 급여, 인격적인 모동에 관한 문제들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편집자는 작가의 동료이자 파트너이고 집필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입니다. 작가가 편집자를 지키지 못한다면 글을 쓸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글을 쓸 의미를 잃어버린다고 믿습니다. 행동을 해야 할 때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비겁함의 다른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해당 직원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형사고소를 취소시켜 주십시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진정되고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좀 너그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랬으면 네. 좋겠는데 잘 그게 안 되는 모양이네요.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또 정현섭 작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원만하게 해결되리라고 믿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믿어보자고요. 잘 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장명섭 작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제주 4.3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제대로 가르쳐야 진정한 민주시민이 되고 그 아이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저항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에게 권리와 행복을 챙겨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얻어낼 게 없다는 거죠. 더구나 제주 4.3은 조선시대 이야기도 아닙니다. 불과 70여 년 전의 현실입니다. 기억하자고 말할 게 아니라 아직 잊히지 않았고 끝나지 않았다고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3회 제주 4.3 평화문학상 당선작을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무명천 할머니. 할머니 얼굴에는 동굴이 있죠. 동굴은 쇠약한 바람의 입. 고장난 비리처럼 구멍에서 침식된 총소리가 쏟아져요. 해풍이 불 때면 바람의 말을 새로 배우느라 밤새 빈병 소리를 내던 할머니. 바닷물이 턱에 머물다 가면 정랑 올리듯 동굴 입구를 무명천으로 감싸야만 했어요. 저 흰 천은 누굴 위한 비석인지 얼굴에 백비 동해면 채 바다를 읽는 무명천 할머니. 파도가 절벽을 적시듯 침을 흘려요. 침은 닦지 못한 비명. 숱한 어둠이 동굴의 털을 잡을 때마다 남몰래 뜰에 나와 달빛을 채워 넣었죠. 수명이 다한 빛이 녹슬고 완성되지 못한 낱말들 진물처럼 떨어지면 새 무명천 꺼내 빗장을 걸던 할머니 혼자 떠나요. 바람의 언어를 중얼거리며 동굴벽 짚고 떠나요. 이제 동굴은 메워지고 피리 소리는 멈추겠지요. 잃어버린 턱을 채우려는 듯 원령리 100년 초가 바람의 말 속삭이면 할머니 무명천 벗고 가시처럼 다녀가겠죠.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